안녕하세요.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입장이 한번 돼 볼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남녀는 갈망의 시기를 지나 끌림의 단계에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들은 두 가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바로 성호르몬과 동화의 환상입니다. 페닐에틸아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이들은 마약 중독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녀의 전화가 기다려지고 밥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녀를 만나러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온 세상이 나와 그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모든 소설들이, 시들이, 노래들이 온통 나를 위해 지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단언컨대 나와 그녀가 주연 배우입니다. 소위 콩깍지가 씌인 거죠. 자, 성호르몬 외에 어릴 적 읽은 동화도 한몫합니다. 동화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죠? 백마탄 왕자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죠. 재미있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잠든 사이에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두고 간다고 믿는 성인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건 어릴 적 읽은 동화 속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모두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실망한 나머지 울음보를 터뜨릴지 모르지만 그 말을 믿는 어른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아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백설공주가 내 앞에 나타나 배시시 웃으며 저랑 같이 사과 드실래요? 할 것만 같죠. 아니, 산타클로즈 이야기가 거짓인 줄은 다 알면서 왜 유독 백마탄 왕자님과 백설공주 얘기는 믿는 걸까요? 자, 이렇게 성호르몬을 주체하지 못한 가운데 운명의 짝을 만난 커플은 동화의 환상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결혼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막차를 타기 위해 헐레벌떡 뛰지 않아도 되고요. 매일 밤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건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녀와 함께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그녀가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준다. 와우!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하나같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해주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결혼 생활이 영원할 줄 압니다. 자, 과연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이 영원한 걸까요? 결혼만 하면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걸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화에 2부작이 나온다면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웠더래요로 엔딩이 바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끌림의 단계, 즉 마약 중독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애욕의 경험, 즉 성적인 의미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이며 책임의식이 수반되는 보다 성숙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성행위가 사랑의 행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사랑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성행위를 통한 절정감이 어떤 감정보다 황홀감과 엑스터시를 제공하지만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말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무언가에 빠졌다는 말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상위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참사랑이라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오르가즘을 통해 느끼는 찰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사랑에 빠지는 느낌의 일시적 사랑이 있고 평생에 걸쳐 나누는 참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맨정신으로 사랑을 해야 참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참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부부 12진법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